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단순한 고대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현실은 진짜인가?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파고든 사상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톤? 그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사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인간관계, 성공, 정의, 교육, 국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단순한 고대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철학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플라톤의 탄생.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허약한 생각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직접 목격합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투표 결과는 501명의 배심원 중 280표 대 221표였습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다수의 의견, 권력, 감정에 휘둘린 민주정이 한 철학자를 죽이는 장면을 본 것이죠. 이 경험은 플라톤에게 하나의 확신을 남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회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 철학 없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 이 순간부터 플라톤의 철학은 시작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진리란 무엇인지,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지를 평생에 걸쳐 탐구하게 됩니다. 2부 이데아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에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라고요? 하지만 플라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의자를 봅니다.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사무용 의자, 접이식 의자, 심지어 다리가 하나 부러진 망가진 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모두 의자라고 인식합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디자인의 의자라도 우리는 그것이 의자라는 걸 압니다. 심지어 외국에 가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자를 봐도 우리는 저게 의자구나라고 인식합니다. 플라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완전한 의자라는 개념, 즉 의자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의자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부러지고 닳고 디자인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의자는 불편하고 어떤 의자는 너무 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의 의자로 묶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데아 완전한 원형입니다. 이것은 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정의, 아름다움, 선함, 용기. 우리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데아는 진짜 존재이고 이 세계는 그 복사본입니다. 마치 원본 문서와 복사본의 관계처럼 이데아의 세계가 원본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복사본입니다. 3부 동굴의 비유.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비유, 동굴의 비유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동굴 안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벽만 바라보고 삽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뒤를 볼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불이 타고 있고 그 앞을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지나갑니다.
벽에는 그림자가 비칩니다. 동굴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저게 말이다, 저게 나무다, 저게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자는 곧 현실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그림자만 봤으니까요. 그들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림자의 패턴을 암기하고 그림자를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묶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냥 익숙한 그림자나 보고 살까? 하는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적응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봅니다. 태양, 하늘, 진짜 사람, 진짜 사물.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보던 것은 전부 그림자였구나. 저기 있는 저것이 진짜 말이구나. 저게 진짜 나무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진짜가 아니다. 밖에 진짜 세상이 있다. 나를 따라 나가보자. 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본 게 가짜라고? 내가 밖에 나갔다 와서 눈이 망가진 거야. 심지어 그를 위협합니다.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조용히 그림자나 봐. 계속 그러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플라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고 산다. 철학이란 동굴 밖으로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우리는 SNS 속 삶을 보며 현실을 판단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사진들, 유튜브의 화려한 영상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성공했구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편집된 순간 연출된 행복, 가공된 성공. 우리는 숏폼 영상 몇 개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60초짜리 영상을 보고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여론, 뉴스 제목만 보고 진실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고 한 줄 요약만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더 이상 돌벽이 아닙니다. 지금의 동굴은 알고리즘, 이미지, 여론, 비교, 소비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점점 같은 종류의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는 진짜 가치입니까? 아니면 벽에 비친 환영입니까? 사부 영혼의 3분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플라톤 철학의 두 번째 핵심은 영혼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영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이성, 둘째 기계, 셋째 욕망. 이성은 진리를 판단하는 힘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기계는 용기, 분노, 명예심, 의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킬 거야, 나는 이것을 이뤄낼 거야 라는 힘입니다. 욕망은 배고픔, 성욕, 소유욕, 쾌락입니다. 저것을 갖고 싶다, 이것을 먹고 싶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행복한 인간이란 욕망이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는 인간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욕망이 왕이 되면 인간은 중독됩니다. 돈, 관계, 인정, 쾌락, 권력에 끌려다닙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유명해져야 해,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아야 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 허기집니다. 기계만 강하면 인간은 공격적이 됩니다. 분노, 비교, 자존심, 집착에 휘둘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내 명예를 지켜야 해. SNS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작은 무시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왕이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성은 욕망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할까? 이성은 기계에게 말합니다. 내 분노를 이해해. 하지만 이 싸움이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인가? 이게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 플라톤에게 정의로운 인간이란 이성이 통치하고 기계가 돕고 욕망이 절제된 상태입니다. 마치 마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은 마부이고 기계와 욕망은 말입니다.
말은 힘이 세고 빠릅니다. 하지만 마부가 없으면 말은 제멋대로 달립니다. 좋은 마부는 말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오부철인왕과 국가론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 구조는 곧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과 국가의 구조가 같다고 봤습니다. 국가에도 세 계층이 있습니다. 생산자, 계급, 농부, 상인, 장인. 이들은 욕망에 해당합니다. 물질을 생산하고 필요를 채웁니다. 수호자, 계급, 군인, 경찰. 이들은 기계에 해당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통치자, 계급, 철학자. 이들은 이성에 해당합니다. 나라를 이끌고 방향을 정합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국가는 타락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됩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기계만 넘치는 국가는 전쟁에 미칩니다. 명예, 정복, 승리에만 집착합니다. 내부는 분열되고 외부와는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국가는 질서를 갖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정의로워질 수 없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 책 읽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욕망에 지배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인간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무조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는 다수의 무지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는 모든 의견이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전문가의 의견과 아무나의 의견이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과학적 사실과 음모론이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합니다.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야 해라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똑같이 옳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24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육부 교육론 영혼의 방향 바꾸기. 플라톤의 철학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교육은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눈을 돌려주는 것이다. 동굴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동굴 속 사람들은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은 있는데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할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대부분은 평생 동굴 벽만 보도록 길들여집니다. 진짜 교육이란 돈을 잘 버는 법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학교 아카데미아에서는 수학, 음악, 체육, 천문학, 철학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왜 수학을 가르쳤을까요? 돈 계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학은 영혼을 추상적 사고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음악을 가르쳤을까요? 음악은 영혼의 조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왜 체육을 가르쳤을까요?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균형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시험 점수, 스펙, 취업, 경쟁. 이걸 배우면 취업에 유리해. 이걸 하면 돈을 잘 벌어. 이걸 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가.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칠부 사랑의 사다리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철학은 사랑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집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소유가 아니라 영혼이 이데아를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육체를 사랑합니다. 외모, 분위기, 말투, 목소리.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다 점점 성격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치관, 태도, 인간성.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법, 제도, 지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 그 자체, 선함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진짜 사랑은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인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갇히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사랑은 성장으로 완성된다고. 우리는 외로워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부족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끕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팔부 선의 이데아 모든 것의 근원. 플라톤 철학의 마지막 핵심은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에게 모든 이데아 위에 있는 최고 원리는 선입니다. 선이란 도덕 교과서의 선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선이란 존재하게 하는 힘, 알게 하는 빛입니다. 동굴 비유에서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듯 선이 있어야 진리가 보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도 고의로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 악을 선택합니다. 도둑은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할 거라고 믿습니다. 폭군은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짜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을 도덕 설교가 아니라 시선 교정이라고 봤습니다. 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선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9부 플라톤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 플라톤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돈 많은 인간입니까? 인기 많은 인간입니까? 편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플라톤은 말합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불행은 혼란스러운 영혼 상태에서 온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욕망이 주인인 영혼은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이것도 부족해. 언제 이게 사라질까? 끝없는 불안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이성이 주인인 영혼은 단단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지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알고리즘입니까? 여론입니까? 비교입니까? 좋아요 개수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SNS의 삶입니까? 광고 속 행복입니까? 남들의 평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편안함입니까? 10부 성찰하는 삶. 플라톤에게 철학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진짜 철학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림자였는가? 실체였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이끌렸는가? 이성이었는가? 욕망이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갔는가? 내 기준이었는가? 타인의 시선이었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플라톤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본질을, 비교가 아니라 기준을, 쾌락이 아니라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추구할지. 플라톤은 2400년 전 이미 경고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수가 믿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편한 길이 좋은 길은 아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동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플라톤의 철학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파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